얼마 전에 침 뱉지 말고 삼켜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기사가 헬스조선에 실린 적이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읽어보니 입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침은 여러 연구 등을 살펴볼 때 침은 뱉지 않고 삼키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가래는 어떨까 궁금해서죠. 그 결과 일반적인 가래는 대개의 경우 삼켜도 별 문제는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가래는 삼키는 것보다 배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정보톡톡은 침이나 가래를 뱉어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삼키는 게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침과 가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에 가래의 색깔로 알 수 있는 폐의 건강 상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는 헬스조선과 SBS, 매거진 K 등입니다. 먼저 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침은 90% 이상의 물과 다양한 유기물질 및 무기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1.5리터의 침을 분비하죠. 그런데 이 침을 뱉는 게 좋은지 삼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침은 뱉지 말아야 합니다. 침을 뱉는 것은 수명을 줄이는 일이라고까지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바꿔 말해서 입속에 침을 잘 보존하는 것이 장수 비법이라는 겁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침에는 염증을 치료하는 단백질이 있어서 침을 자주 삼키면 식도와 위의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또 침에는 외부 세균과 싸우는 면역세포도 포함되어 있죠. 즉, 침은 아주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한 성인의 침을 모은 후에 성분을 분석해보면 아밀라아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와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리고 여러 면역세포가 확인됩니다. 히스티딘은 입안이나 식도의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최근 일본에서는 침을 자주 삼키는 것만으로도 당뇨병과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침이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당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흡연자가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잘 걸리는 것도 침의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군요. 이탈리아 연구팀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침을 각각 모아서 여러 면역세포의 양을 측정 비교해 봤더니 흡연자의 침 속 면역세포 농도는 비흡연자보다 현저하게 낮았는데요. 최고 10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침은 구강 내에 세균이 늘어나게 하는 음식 입자와 세균을 씻어내서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이 마르면 구강 조직과 혀 조직에 궤양이 생기거나 감염이 일어나고 충치가 심해지죠. 그런데 침은 갱년기가 지나면서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이 부족해서 입안이 마르면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이 우리 건강에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가래는 침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가래는 기관지 점액이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 세균 등 불순물, 염증과 섞여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지가 보호되고 각종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가래가 나오는 것은 몸이 감염과 싸우고 있고 몸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래는 삼키는 것보다는 뱉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은 생성되는 가래의 양 자체가 적고 또한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삼키기 때문에 가래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가래가 있더라도 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수가 많죠. 가래는 삼키는 것보다 배출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의 경우 삼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가래에 세균이 섞여 있을 경우는 있지만 그 정도의 세균은 위액에 의해서 대부분 죽으니까요. 또 삼킨 가래는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다 분해됩니다. 그러나 폐결핵 환자의 가래에는 결핵균이 섞여 있을 우려가 있어서 삼키면 위험하다고 하는군요. 이런 환자가 가래를 삼키면 그 균이 장에 장결핵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뱉어도 안 되겠죠. 폐결핵 환자의 가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든 가래를 뱉을 때는 위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폐결핵 환자가 아니어도 끈적이는 가래를 굳이 삼킬 이유는 없습니다. 삼켜도 내 몸이 다 살균하고 분해하는 것은 맞지만 굳이 소화기관에게 그런 일을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가래는 우리 몸이 물 청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래는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자정작용이죠. 가래를 뱉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나치게 너무 많거나 끈적끈적할 때는 가래를 의식적으로라도 뱉어내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적은 양이나 부담 없는 가래는 삼켜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래의 색깔에 따른 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래의 색깔을 확인하면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누런색. 가래의 색이 유독 누렇고 진하다면 만성기관지염 또는 기관지 확장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질환에 걸리면 염증과 백혈구 시체가 섞여서 가래가 누렇고 점액성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기침이 자주 나면서 목 통증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황갈색 또는 벽돌색. 가래가 황갈색이나 붉은빛의 벽돌색이라면 폐렴이나 폐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래가 이런 색을 띠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녹색. 녹색 가래가 나왔다면 인플루엔자나 녹농균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녹농균은 특이한 형광색소 성분을 분비해서 녹색을 띱니다. 또한 가래 색깔이 처음엔 황색이었다가 점차 녹색으로 바뀐다면 폐렴의 주요 증상 중의 하나인 청색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가을, 겨울철에는 녹색 가래를 유의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넷째, 붉은색. 가래색이 붉은 계통이라면 호흡기 자극으로 인한 출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 증상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두염이나 기관지 염증에 의해서 일시적인 객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만약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폐렴이나 결핵, 폐암 등에 대한 진단을 따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째, 연분홍색. 가래가 연분홍색을 띌 경우 심장 펌프 기능 감소에 따른 심부전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침과 가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